자, 복잡하죠. 저기다 이제 루트를 집어넣어서 일일이 분배해서 전개해서 뭐 곱셈공식 이용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길고. 그렇다 그냥 풀자니 그러니까 뭔가를 조합하자니 어떻게 세제곱에 제곱에 너무 복잡하게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되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환 또는 뭐 치환은 괜찮습니다. 네. 치환 한번 해볼까요? 혹시 치환이란 말 아나요? 치환 몰라? 치환? 처음 듣는다나요? 처음 듣지는 않잖아. 치환은 복잡한 식을 간단한 문자로 바꾸는 게 치환입니다. 이게 치환이죠. 뭘 치환하냐면 치환은 뭘 하라고 정의되어 있는 건 없고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2 플러스 x를 라지 a라고 썼다고 칩시다. 그리고 동시에 2 마이너스 x를 라지 b라고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여기에 이렇게 제곱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할게요.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이렇게 제곱 붙었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곱셈공식을 써도 괜찮고 아직 여러분 인수분해를 안 배우겠는데 이게 중학교 때 이 정도 인수분해 하지 않았나요? 네모제곱 마이너스 세모제곱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제곱되고 네모와 세모를 더한 것과 네모와 세모를 곱한 것을 뺀 것을 곱한다. 기억납니까?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 단원 자체가 아직 인수분해를 안 넘어갔기 때문에 곱셈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인수분해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곱셈공식으로 푼다면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이니까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두 배 한 다음에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곱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뒤쪽에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 한 다음에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정리해보면 a의 6제곱 플러스 2a 세제곱 b의 세제곱 묶을까요 그냥? 지수법칙 이렇게 세제곱 괜찮죠? 플러스 b의 6제곱 마이너스 a의 6제곱 플러스 2a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b의 6제곱 이렇게 돼요. 신당이 막 지워집니다. 남은 건 4ab의 전체 세제곱이 남아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a와 b를 곱하는 게 필요합니다. a와 b를 곱하세요. 2 플러스 x에 2 마이너스 x를 곱합니다. 그럼 4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런다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6제곱 계산하기 힘드니까 3제곱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직접 숫자를 집어넣읍시다. 이유는 아까 x가 루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x의 제곱이 붙었네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그럼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되죠. 우리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정답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입니다. 되나요? 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적당히 치환 그냥 풀기 너무 불편하니까 적당히 치환해서 조금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줄여놓은 다음에 가벼운 합의 제곱, 차의 제곱 곱셈 공식 잘 이용해서 지원했더니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 AB를 정리하고 제곱에 루트를 집어넣어서 식을 최대한 정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대입하면 좀 쉽게 정리가 됐었어요.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건 집에 가서 또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꼭 강의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인수분해로 한번 풀어봅시다. 인수분해 이 방법 쓰라는 얘기죠. 여기를 네모로 보시면 돼요. 위에 써둔 대로 보면 여기를 세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은 가로 두 군데다가 나누어 쓰죠. 한 번은 앞에 있는 제곱 밑에 있는 네모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거기서 뒤에 있는 세모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뒤쪽은 앞에 있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서
뒤쪽에 있는 이 세모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냥 지워요.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앞에는 2a가 6제곱이 남았죠. 죄송해요. 세제곱이 남았죠. 곱하기 뒤는 b세제곱이 두 번이니까 2b세제곱이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4a세제곱 b세제곱 4 지수법칙 ab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부터 아까랑 풀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본다면 곱셈공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인수분해로 푸는 게 훨씬 더 문제 풀이가 단순합니다. 근데 꼭 뭐 매번 인수분해가 단순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이 인수분해 파트로 안 넘어왔고 곱셈공식을 연습하는 단원이니까 앞에 있는 그 풀이도 잘 기억해 하셨다가 연습용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뭐 이 문제 하나로 본다면 당연히 이 풀이가 더 쉽긴 하겠네요. 자,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 조건과 이걸 구하랍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어느 정도 빨리 떠올라야 되시겠죠? 이게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거 안 떠오르면 연습이 안 된 겁니다.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이 떠오르셔야죠. 그렇죠?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돼요.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 2 플러스 루트 3 거기에 제곱 플러스 b 빼기 c 2 마이너스 루트 3 거기에 제곱 플러스 c 빼기 a c 빼기가 안 나왔어요. 이게 문제네. 공식은 떠올렸지만 c 빼기 a가 안 나와요. 중2 때 이렇게 식을 세우고 위아래를 이렇게 묶어서 푸는 게 뭐죠? 연립방정식. 여기서 뭐를 주면 되나요? b를 주기 위해서 위아래를 더합니다. 그럼 a 빼기 c는 둘을 더하면 4. 그럼 a 빼기 c가 4면 c 빼기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a 빼기 c냐 c 빼기 a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제곱하면 16인 거만 바뀌는 건 같아요. 16이라는 게 바뀌진 않으니까요.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합시다. 계산 어떻게 하죠? 이 계산 얼마예요? 4 플러스 4 루트 3 플러스 9 더하기 3 더하기 여기는 4 마이너스 4 루트 3 더하기 3 플러스 16 여기가 중괄호 안에 이제 숫자인 거죠.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4가 2번 8 3이 2번 6 플러스 16 얘가 14 합치면 30 앞에 2분의 1을 곱하면 정답은 15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는 뒤에 있는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잘 봐두세요. 다항식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직접 나누셈 하라는 뜻이에요. 얘를 이거로 나눕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거 제일 앞에 뭐 필요합니까? 맨 처음에 써야 될 거. 마이너스 2x가 필요하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위에 4를 빼요. 그럼 이제 얘가 지워질 테고요. 여기가 부호 잘 봐야 되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a 더하기 2x 제곱이잖아. x 제곱은 동량이라 a와 2가 덧셈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개수를 가로로 쳐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도 빼게 되면 더하기로 바뀌고 a 더하기 2니까 이게 개수가 되죠. a 더하기 2가 x의 개수. 이건 뺄 게 없어 그냥 내려옵니다. 네. 2차고 얘도 2차네요. 더 나눠집니까? 더 나눠집니다. 같은 차수일 때는 앞에 있는 개수만 맞추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다 a 플러스 2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a 플러스 2를 여기다 분배합니다. 그럼 a 플러스 2 x제곱 이렇게 잘 분배해야 돼요.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 플러스 2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 플러스 2 위에서 아래를 빼내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기도 하는데 이렇게도 지워지네요. 뺀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뺀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7. 네. 자, 다항식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 r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식을 읽고 바로 수학적 관계식을 세워야 됩니다. 저거는 그냥 표현한 거잖아, 나눗셈을. 수학적 관계식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과 곱해지고 나머지가 덧셈 된다. 이게 써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볼까요? 이 식을 얘는 뭘 원하냐면 p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곱해져 있는 뭔가 있을 거야. 그게 몫이겠죠. 이건 몫일 겁니다. 그 뒤에 뭐가 더하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걔가 나머지입니다. 이런 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식이 그냥 뭐 폼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위에 있는 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아래 있는 식이 파란색으로 변환해 가라는 뜻이야. 근데 위아래 차이를 봐봐. 무슨 차이가 느껴지니? 여기는 2x 플러스 1이 x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었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치? 얘를 여기 있는 관계식에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1로 바뀌어야 되니까 강제로 2를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식을 x 앞에 있는 개수 2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여기 있는 항들을 x 앞에 있는 개수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소연이 왜 그렇게 좋아? 소연이 왜? 물 갖다 달라고? 네, 여기 물이 있어옵니다. 물 대령이요. 네. 자,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과 이 노란색 식과 빨간색 식은 일단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2를 빼냈을 뿐이지 식 자체가 달라진 건 없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2분의 1과 뭔가가 곱해져 있을 때 그 뭔가를 몫이라 부르기로 했거든. 그 2분의 1만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는 2는 qx에 곱해져야 되지 않나요? 2qx 이렇게. 그 뒤에는 나머지는 뭐 앞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치지만 얘는 아무 관계없죠. 니네 뭐하니? 뒤에는 덧셈 r은 그냥 그대로 r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왔네요. 주어되는 관계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게 되면 몫은 곱해져 있는 것 2qx 나머지는 r이 된다. 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 있나요? 네, 4번에 있습니다. 자, x가 1보다 크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값이 7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랍니다. 이 곱셈공식 변형이죠. 얘를 보고 얘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얘를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죠? 곱셈공식 변형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걸 직접 써도 돼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있잖아. 그걸 제곱시켜야죠. 그럼 공식상 얘는 이 느낌이지.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네, 이 공식. 여기 맞추는 거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네요. 얘는 약분되고 마이너스 2가 남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2 5. 근데 정리해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5야. 따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제곱해서 5가 된 숫자니까 5의 제곱근이죠.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 정확히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예요. 양수의 제곱권은 항상 답이 2개라 배웠으니까. 근데 x가 1보다 크대. x가 1보다 커. 그럼 x 빼기 x분의 1, 이게 빼기잖아. 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누가 더 크냐가 결정하겠죠. 앞에 있는 x가 더 크다면 답은 양수로, 뒤에는 x분의 1이 더 크다면 답은 음수로. 그럼 x가 1보다 클 때 x가 커요? x분의 1이 커요? x가 큽니다. 모르겠으면 숫자 대입해보면 돼. x 뭐 이 정도 집어넣어봐. 그럼 x분의 1은 2분의 1이잖아. 이게 더 크지. 그러니까 이 답은 음수는 아니고 양수만, 이렇게 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번의 정답은 루트 5가 정답입니다. 자, 2번 세제곱이죠. 세제곱은 좀 아직은 세제곱은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공식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보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떠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곱셈 공식 변형이죠. 3차 떼고 전체 세제곱 붙이고 마이너스 3에는 플러스 붙이고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한 번 더 써주고, 이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지울까 이제? 저는 이게 빨리 안 떠오릅니다. 얘기했잖아.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그냥 노력이야. 몇 번 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거기 맞춰 씁니다.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뒤를 곱하는데 앞뒤가 얘네 둘이잖아. x와 x분의 1 곱하면 약분돼서 1이 남아요. 생략. 앞에 있는 가로 한 번 더 쓰죠. 네, 여기까지. 아까 이 답이 루트 5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1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2번이 나오는 거죠. 1번을 풀어야 2번을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집어넣습니다. 루트 5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5. 얘만 계산하면 되네. 루트 5를 3번 곱하면 얼마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이게 얼마예요? 루트 5의 제곱은 5죠. 5에다 루트를 곱했으니까 5 루트 5가 되겠네요. 얘는 5 루트 5 플러스 3 루트 5 더하면 5 플러스 3 루트 5. 마치 문자식처럼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8 루트 5가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 달리해서. 여기는 이 부분. 곱셈 공식 변형을 쓴 건 아니고 그냥 곱셈 공식을 쓴 겁니다.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는데 이게 지금 제곱이 나와 있고 2차기 때문에 일단 이 식 전체를 제곱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곱셈 공식을 적용해 보면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그리고 얘네를 먼저 앞에 당겨 쓴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써주고 요게 약분되면서 숫자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2가 남은 거예요. 근데 위에 책에 보면 이 값이 7이라고 돼 있거든. 요게 7이에요. 7에서 2를 뺐더니 5가 된 건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오기 때문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만 x가 1보다 크다는 뜻은 x값이 x분의 1보다 더 크다는 뜻이므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양수가 남아서 이 답을 루트로 썼던 거예요. 혹시 설명이 됐나요? 네, 좋아요. 자, 항등식을 배우는데 등식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있죠? 2개 있습니다. 네,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요. 누군 저번에 항정식이라고 그러더라? 방정식과 항등식.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1학년 때 중1 때도 설명했던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 시간에 등호가 존재한다. 등호 없으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등호 없는 것도 등식이에요. 두 번째,
식 안에 미지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기까지는 공통점. 차이점은 그 항등식은 그 x값, 여기서는 미지수죠.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게 항등식이에요. 근데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이 주어져 있는 등식을 참 만드는 이 미지수의 값을 뭐라 부르죠? 해라 부릅니다. 해. 또 다른 말은 근이란 말도 있어요. 제곱근 할 때 그 근이 해를 뜻하는 겁니다. 방정식을 참 만드는 그 미지수 x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정식은 어디에 목적을 두는 건가요, 그러면? 해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방정식의 목적이에요. 해를 구한다. 혹은 만약에 해가 나와 있으면 일단 그 해를 대입해서 식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럼 항등식은 뭐에 의미를 두는 걸까? 항등식도 해를 찾는 데 의미를 둘까요?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거는 약간 느낌상 보물찾기랑 비슷해요. 보물찾기 힘들죠. 어디 숨겨있는지 찾는데, 그것도 그 찾았을 때 그런 짜릿한 느낌 있잖아. 방정식은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미지수의 값이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 1차 방정식은 해가 1개,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 이런 식으로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았을 때가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냥 무수히 많은 게 아니고 모든 숫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가 다 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해를 찾는 게 의미가 있을까 봐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의미를 두냐면 뭐에 의미를 의미가 없군요. 네. 항등식은 당최 의미가 없는 식인 거죠.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의미를 둬야 되는데 방정식은 해에다 의미를 둘 수 있지만 항등식은 해에다 의미를 둘 수 없다 보니까 뭐 하냐면 개수에다가 의미를 둡니다. 그 개수를 숨깁니다. 그 숨겨서 그 개수를 정하지 않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개수를 위정개수라고 부르고 그 위정개수를 구하는데 아름답고 바른 개수. 미정개수는 다는 뜻이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 그런 뜻이죠.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미정개수예요. 그러니까 그 미정개수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미정개수는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법으로 미정개수를 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 식은 방정식입니까? 항등식입니까? 그러면 이건 방정식이에요. 이 식 안에 x에 2만 집어넣어야 참이 되고 2가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거든요. 따라서 얘는 방정식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이 있다면 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4. 이 식은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이건 항등식입니다. 좌변을 전개하는 우변과 똑같이 나오거든.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 우변이 같은 관계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되겠죠. 이게 항등식이에요. 따라서 항등식에 해를 구하라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냥 무수히 많은 게 아니고 수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크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 그럼 뭐에 의미를 둘까 고민하다 보니 이게 항등식인데 뭐에 의미를 두지 하다 보니 그렇다고 이런 데 의미를 둘까요?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뭐 이런 데 의미를 둘까요? 여기 등호 들어갑니다. 와, 그렇군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럼 어디다가 도대체 이게 의미를 두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수학자들이 판단한 게 요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AB의 적절한 수를 계산하시오. 이런 거를 풀면 좀 의미가 나름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원래는 알려졌어야 될 개수예요. 근데 그 개수를 숨겨서 안 알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미정이라고 그러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 개수를, 이 AB를 미정개수라 불러요. 아셨습니까? 근데 첫 번째, 이 미정개수 AB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수 비교라는 것.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개수를 비교하려면, 자, 집중해라. 개수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되죠? 다 전개해서 차수별로 나열해야 됩니다. 좌변도 전개해서 차수별로 나열하고 우변도 차수별로 나열한 다음에 좌우를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x에 대한 1차 이계수가 2고 여기 x에 대한 1차 이계수는 a니까 따라서 a는 2가 되고 b는 상수니까 4와 같아야 이 식은 늘 참이 되는 항등식이 된다. 이게 개수비교법이고, 수치대입법은 이것도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수치, 숫자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숫자를 대입한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주어져 있는 식은 무슨 식이죠? 항등식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으며 모든 숫자가 다 답이 됩니다.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1을 집어넣어도 이 식은 참이 됩니다.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좌변은 뭐가 되죠? 우변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무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뭐 x에 0 같은 것도 괜찮죠? 좌변은 4, 우변은 b. b값이 나오네요. b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a값은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수치대입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두 개 중에 항등식을 푸는데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많이 쓰입니까?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쓰일까요? 개수 비교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수 비교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다만 고1 때는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쓰여요. 그러면 두 가지를 둘 다 연습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고1 때는 수치 대입 위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꽤 많이 줍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개수 비교가 더 많이 쓰이게 될 테니, 이렇게 개수 비교란 말은 개수 비교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네. 노가다. 개수 비교 얼핏 보면 노가다처럼 보여요. 선생님 일일이 다 분배하고 지금이야 1차지 나중에는 막 3차씩 전개해야 되고 4차씩 분배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식을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선생님 더 쉬운 방법 없나요? 라고 가끔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헤치는 과정을 여러분이 굉장히 저급한 풀이라고 오해하는데, 수학 문제에 상당히 많은 고난도 문제들은 노가다가 엄청 많습니다. 계산 엄청 길고 별거 아닌데 뭐 길게 다 일일이 다 쓰면서 풀어야 되고 그게 의외로 많아. 근데 여러분은 수학 문제가 뭐 공식을 팍 집어넣고 얘랑 조합해서 딱 만들고 개념을 확 정리했더니 풀이가 확 줄어들고 이걸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일부 멋지겠죠. 배목을 활용해서 이거 붙였더니 풀이가 굉장히 단순해진다면 그것도 멋진 풀인데, 실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은 그렇게 멋지게 풀어지는 문제들만 있진 않아요. 정말 막 끈적끈적하게 막 귀찮게 끝까지 사람 괴롭히는 계산만 잔뜩 나오고 그런 것도 꽤 있으니까, 이런 개수 비교를 너무 노가다라고 생각하고 뭐 좀 더 수치 대비 멋지고 개수 비교 약간 저급한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상당히 중요한 항등식의 풀이법이니까.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은 연습을 할 거고요. 항등식이라는 게 밝혀졌어? 주어져 있는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했을 때 풀이법이 크게 아까 말한 개수 비교만 말고 항등식 자체를 풀이하는 방법을 말해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말고 항등식 자체를 풀이하는 방식은 이 항등식이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요? 문자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만약 x가 들어가면 이 항등식의 문자는 x가 되고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개수나 숫자 취급이 당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x가 아니고 뭐 k야. 그럼 그때부터는 k가 문자인 거예요. k로 식을 정리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숫자로 처리한다는 뜻이죠.
이게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먼저 밝히고, 만약에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면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것을 모으시고, 우변도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것을 모으신 다음에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걸 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내용을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 자, 다음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와 c, 그다음 뭐 a, b, c, d의 관계를 말하시오. 그러면 a는 c랑 같고 b는 d랑 같다가 성립할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a는 뭡니까? 그러면 0입니다. b는 0입니다. 왜죠? 그러면 사실은 우변이 0인데 좌변과 우변을 같은 꼴을 만들었을 때 비교가 좀 쉽기 때문에 굳이 이 0을 같은 꼴을 만든다면 0x 플러스 0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x의 개수 a는 0이 되어야 되고 상수항 b도 0이 된다는 걸 의미로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나요? 근데 혹시 선생님, 이게 식이 x에 대한 1차가 아니고 2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차일 수도 있죠. x로 정리한 겁니다. 이게 0이에요. 그럼 a도 0, b도 0, c도 0. 선생님,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누가 방정식이래? 항등식이라니까, 이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우가 성립하려면 이런 꼴이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모아서 만약 이게 0이 됐다면 앞에 있는 k 앞에 있는 개수도 0, 뒤에 k 뒤에 있는 k가 없는 상수항도 0 이렇게 취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아셨습니까? 네. 그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모은다. 그런 다음에 좌우를 비교하기 위해서 개수의 값을 찾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 잘 들어라. 문제가 아주 대놓고 다음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굉장히 강하게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식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설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는 박화설로 불러요. 근데 집에 가면 우리 왕자님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 아, 우리 왕자님.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식구들은 알아듣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아, 왜 안 돼? 화설이 왕자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뭐가 문제 있어? 화설이 왕자라는데 범규 왜 이렇게 비웃고 있어? 안 돼, 왕자는? 화설이 왕자 안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도 별명이 있듯이 항등식도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걸 항등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면 뭐 이름만 알면 되겠지만, 이건 수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저 표현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등식의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잘 들어, 이거 중요하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네모라는, 이거 등식이야, 등식. 이거 등식이다. 알겠니, 등식아? 이게 등식이야. 어떤 등식이 주어져 있는 거야. 어떤 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그러면 이 등식이 뭐라고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등식은 방정식이 아닌 항등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 혹은 모든과 같은 말로 임의의라는 단어를 써요. 임의의, 단어는 임의의죠. 근데 임의의, 발음이 어려서 임의의 하는데 사람 이름 같아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하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임의, 모든이라는 뜻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과 임의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는 x값에 관계없이 이 네모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그럼 이 네모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런 표현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란 말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하면 아, 그 등식은 항등식이구나. 그럼 빨리 이제 뭘 해야 되죠? 이거 항등식이네? 그럼 x가 지금 그 항등식의 문자는 x니까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것을 분리한 다음에 는 0 처리하시고 얘를 0 만드시는 꼴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항등식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집에서 좀 깔끔하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미정계수법 두 가지 설명드렸죠. 하나는 계수비교, 수치 대입. 전개한 다음에 좌우를 비교하는 계수비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미정계수를 보통 연립반응 형태를 많이 쓸 텐데 하는 수치 대입. 그럼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두 문제. 그럼 이런 두 문제, 이게 문제 자체 써 있습니다. 다음 주어져 있는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앞에 봐. 잘 봐. 항등식이란 말이 있거나 아니면 이 문장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말이 나온다고. 아니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혹은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그러면 저건 항등식이야. 이제 항등식을 풀어야 돼. 그럼 항등식 풀어야 되는데, 어우, 야, 20번 보니까,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걸 x로 정리해야 되는데 최고창 x에 3차네? 분배할까? 분배해도 시간은 걸리지만 뭐 답은 나오겠죠. 그럼 분배해서 좌우를 비교하는 건 계수비교야. 그럼 20번은 분배해서 좌우를 비교하는 계수비교가 편할까? 아니면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미정계수 A, B를 찾는 게 편할까? 이런 경우는 분배하기엔 차수가 아까 말했지만 이건 사람의 주관적 사학이라 조금씩 이게 뭐 절대적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분배하려합니다. 좀 분배가 좀 빠른 편이고 계수 비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쫙 분배하고 동량끼리 모아서 차수별로 나열한 다음에 좌우를 비교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 문제는 전개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선생님 뭘 대입해야 되죠? 문제 보고 찾는 거죠, 적당히. x에 1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가 없어지네. 얘도 없어집니다. c가 남죠. c는 3 더하기 9 빼기 7. 그래서 c값이 얼마죠? 5.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그럼 이번에 x에 1 말고 이제 c는 찾았으니까 c 자리에다가 이렇게 5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아냈으니까. 이번에 뭘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 1. 왜 굳이 마이너스 1? 요거 0 만들어지니까. 얘가 x에 마이너스 1 집으면 얘가 0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a. 얘가 없어져요. 얘가 0이면 곱해져 있는 건 전부 다 없어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5가 남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그럼 1로 넘어가면 8a는 얘가 1로 넘어가죠? 합치면 마이너스 19 넘어가면 플러스 19가 되니까 19 플러스 5 24. 따라서 A 값은 3. 그럼 A 값 구했잖아. 또 역시 마찬가지로 A에 빨리 숫자 3을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뭘 대입할까요? B 값 구해야 되잖아. B 값 구하는데 이렇게 1이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없어지니까 그 값 피해서. 그럼 뭐가 적당하니? 아무나 괜찮지. 어차피 항등식이라 막 대입해도 돼. 근데 뭐 숫자를 뭐 1248 이런 거 대입할 수는 없잖아. 이왕이면 계산하기 편한 거지. 0 같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x에 0을 대입합니다. 0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 0을 대입할게요.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돼요.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면 마이너스 p. 0 대입하면 없어지고 우변이 마이너스 7. 따라서 b는 4.
네, 이렇게 구하시니까 굳이 분배하지 않고도 좀 비교적 단순하게 미정계수 ABC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쓰였던 방법이 뭐라고요? 수치 대입법이었다 는 겁니다. 네. 근데 저거는 계수비가 아니고 그냥 수치 대입을 한 거죠.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식. 21번은 뭐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거 뭐 비슷하죠 사실. 이건 차수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계수비교 해도 되고 수치 대입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계수비교 그냥 좌변은 놔두시면 되고요. 다 정리되어 있잖아. 우변만 전개합시다. b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c 아니죠. 뒤에 있네요. cx 제곱 이렇게 하면 x 제곱 나오죠. c 곱하면 c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플러스 1x 마이너스 x가 남고 c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다가 c를 곱하면 마이너스 2c 동량 처리되네요. b 플러스 cx 제곱 얘네들이 동량 처리한 겁니다. 얘네들이 동량 처리 플러스 b 마이너스 cx 동량 처리했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2c 이제 좌우 비교하죠. 따라서 b 플러스 c 값은 x 제곱의 개수 1과 같아야 되고 b 마이너스 c는 x의 개수 a랑 같아야 되고 상수항 b는 마이너스 2c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이쪽에다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b는 마이너스 2c랑 같아야 되니까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c는 1 따라 c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c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죠. c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b 값은 2 그럼 b 값이 구해졌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이 2 빼기 c 값이 마이너스 1 그게 a 값 그래서 a 값은 3 이렇게 해서 a, b, c가 구해집니다. 수치 대입도 이 문제는 수치 대입도 괜찮아요.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근데 이건 별 어려울 건 없죠. 그냥 분배하시고 개수 비교해서 필요하면 약간의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문제를 수치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x에 뭘 대입할까요? 0 한번 대입합시다. 그러면 좌변 6, 우변은 없어지고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c c 값이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쓰셔야 돼요. 이번에 x에는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이거 없어져요. 얘도 없어져요. 0 따라서 a 값은 7 괜찮나요? 네. 그 다음 또 뭐 대입할까요? a 값 구했으면 a 값에 얼른 숫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a 값은 7 여기다 이제 7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x에 뭐 집어넣을까요? 보면 b 값 구하기 편한 건데 얘네들이 0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2 정도 괜찮죠. 2 집어넣으면 4 2, 7, 14 플러스 6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b 얘가 없어져요. 2 집어넣으면 그럼 6b는 이게 얼마니? 6b는 24 b 값은 4 이렇게 해서 네, a, b, c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치 대입으로 풀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 여기 항등식 문제까지 문제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수업이 좀 뒤로 늘어지는 바람에 네, 그냥 28페이지까지 네, 28까지 하시면 돼요. 네, 한 겁니다. 항등식 풀이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